네, 안녕하세요. 정보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부천, 김포, 인천에 사시는 분이라고 하면 꼭 한번 시청해 주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제 가운데 희한한 표정 짓고 있죠? 그 우측에 이렇게 삼각형 멋진 모습으로 들어온다고 이야기했던 이것이 전부 다 취소가 됐다는 거죠.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천 종합운정 환승센터 왜 취소가 됐을까요? 이어서 오늘날 부동산 뉴스 흐름, 그 맥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하죠. 그 이유는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21년 8월 30일이고요.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를 이곳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 문서를 보시게 되면은 기본계획, 성과 및 한계, 환승 현황 및 미래 전망, 소요 재원 규모와 기대 효과 등 설명을 했고, 그 뒤에 이어서 참고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어디 몇 번지에 얼마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만들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내용 중에서 부천 종합운동장이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부천시 여월동 산 37-9번지 1원에 만들도록 하겠고, 왜 이곳에 환승센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7호선도 지금 자리하고 있고 버스 14개 다닐 뿐만 아니라 앞으로 GTX도 꽂히고 서해선, 대곡에서 소사까지 연결되는 그 역사까지 만들어지니 이곳 일대 21년부터 29년까지 1463억 원을 들여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거죠. 이 관련해서 정보수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3편의 유튜브를 제작을 했었고, 오늘날 보니까 더 대단한 노선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윤석열 당선인의 GTX 노선들을 보면 그 답이 나오는데, 그 노선도 중에서 여기 동그라미 빨간 색깔 친 이곳이 바로 GTX가 꽂히는 부천 종합운동장 역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보실게요. 오늘날 7호선과 대곡소사선 꽂히고 GTX B노선 100% 들어가죠. 더불어 D노선과 F노선까지 이곳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경기도권에 GTX 노선 3개 머금은 곳 있을까요? 더불어 서해측의 중심, 대곡, 김포공항, 부천 이 축에도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곳은 반드시 환승센터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모든 이들이 판단을 했는데, 갑자기 돌연 취소를 발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수가 의아해서 전화를 해봤어요. 교통정책과의 담당 공무원에게 통화를 해봤는데 진짜 취소가 됐다는 답을 들을 수 있었고요. 관련해서 이러한 뉴스들이 나왔죠. 부천 종합운동장역 환승센터가 철회가 됐다. 그래서 비난의 물결이 파도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뉴스 내용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부분이 되고요. GTX도 들어가고 7호선도 이미 자리하고 있고 대곡소사선도 들어가는데 왜 이곳에 환승센터를 안 넣냐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이유를 부천시에서는 한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재정이 부족하다. 일단 정보수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굳이 부천시에서 전부 다 돈을 들여서 그걸 만들려고 하는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민간개발이나 BTL 사업, BTO 사업 등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행사들이 만약에 이러한 사업권 준다고 하면 달겨들 게 분명한데 왜 굳이 부천시에서는 돈이 없다는 명분 아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발표를 하는지, 이 안에 혹시 우리 국민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구린 게 있는 게 아닌지 이러한 합리적인 의심 안 할 수가 없고요. 자, 22년 3월 뉴스에 지자체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성도 떨어진다는 의견들이 양주덕정, 파주운정, 의정부, 부천 종합운동장, 용인 등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이 관련해서 의원들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봤죠. 부천 종합운동장 환승센터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을 해봤더니 결론은 별다른 내용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엄청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의회에서 어떻게 예산을 마련을 하고 어떻게 무엇을 어디에 만들지 구체적인 흐름과 맥이 짚히는데 돌연듯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뭔가 구린 게 분명히 있다. 이러한 생각 안 잊을 수 없고요. 이렇게 엄청난 교통편이 모이는 명품 입지를 왜 부천시에서는 활용을 안 하는지, 자, 이와 비슷한 일 오늘날 평택시에서도 있습니다. 평택시장께서 공약실천계획서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 내용 중에 11-27 진이 역세권 개발이라는 것을 할 거다라고 발표를 했죠. 따라서 2023년에 개발을 할 거고, 가곡지구, 서탄지구, 안중역세권, 진이역세권, 팽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52.8%라는 엄청난 세수를 걷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치를 발표를 했죠. 오늘날 1호선을 쭉 타고 내려오다 보면은 엄청난 LG라는 대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일대는 아직까지 허허벌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잡았다는 겁니다. 진이 역세권 주변에
LG전자와 기존 공장 등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이미 상주하고 있고, 더불어서 진이 2산단과 3산단, 4산단까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정주권 확보를 위해서 진이역 주변에 역세권 개발을 해야만 한다. 아주 합리적이고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23년에 환지 개발을 하겠다라고 기발표를 했고 그 정확한 섹터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갑자기 돌연듯 2019년 12월 달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평택시장이 손을 잡아요. 그 옆에 파주시장까지 자리를 하고 계시죠. 이들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 측에 속해져 있고요. 제가 어떤 당파에 치우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돌연듯 지금까지 없었던 일을 한대요. 경기도 균형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데 파주 진이 테크노밸리에서 벌어들인 사업을 통해서 파주 법원 1산단에다가 그 수익금을 넘겨서 균형 있게 개발을 하겠다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 핵심 뉴스 기사는 이겁니다. 남부 산단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 가운데 사업시설 용지에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5% 한도 내로 북부 산단에다 재투자한다. 그 결과로 이러한 발표를 하죠. 경기도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 위치는 평택시 진이면 야망리 하북리 일원이고 약 31만 평, 예산은 4천억 원이 잡혔다는 거죠. 따라서 진이 역사를 중심으로 원래는 평택시장께서 이야기했던 직주 근접을 위해서 진이 역세권 주변으로 정주권 확보를 만들도록 하겠다. 아파트를 많이 짓도록 하겠다. 환지 개발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이 돌연듯 일자리를 집어넣겠다. 지금도 산단이 엄청나게 많은데 추가적인 일자리를 넣도록 하겠다. 더욱이 환지 개발에서 수용 개발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번 대선 때 이 뉴스를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바로 대장동이 되는데 그 모든 수익을 과연 누가 가져갈까? 이것 또한 합리적인 의심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과거에 이러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환지 방식 원주민 특혜라서 안 하겠다. 그 특혜 누가 다 가져갔죠?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장동 또한 원주민들이 토지를 헐값에 강제 수용당해서 그 당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넘길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날 그 대장동의 구린내를 보고서 울분을 감출 수 없는 게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고위직 공무원들은 양심을 걸고 본인들을 지지해준 그 시민들을 배신하는 뺨을 때리는 그러한 행동은 절대 안 했으면 한다. 이러한 말씀 드리겠고요. 혹여나 그런 행동을 했다면 그 북매랑은 엄청나게 빠르게 더욱더 크게 세게 돌아와서 본인을 칠 것이다. 아니 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날 뉴스 빠르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KDI에서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 발표를 했죠. 주택 매매 시장, 주택 임대 시장 등에 대해서 분석을 한 자료가 되겠고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오늘날 매매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 전세 가격도 매매 시장과 동일하게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으며 임대 공급이 쌓이면서 전세 가격이 꺾였다. 향후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금리가 계속적으로 인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지적으로 공급도 확대됨에 따라서 임대시장에 커다란 변동이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그래프로 보면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전국 지방 5대 광역시를 보더라도 모든 부분 데이터상으로 꺾였다. 자, 그러면 어디가 유독 큰 변화를 보였을까?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안양, 수원, 시흥, 하남 등이 꺾였고 의왕도 꺾였다. 더불어서 인천도 꺾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가 가장 눈에 띄게 꺾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서 22년 5월 3일자 뉴스입니다. 왕릉뷰 아파트 입주 채비 중 문화재청 속수무책이라는 기사가 되겠는데, 자, 어떠한 내용인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파주 장릉, 김포 장릉, 계양산까지 일자로 조망권이 쫙 확보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생뚱맞게 오늘날 여기 아파트가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문화재청에서는 이게 입주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지자체에서는 이미 허락을 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가운데 아직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빨리빨리 공사를 짓고 입주까지 시켜버리면은 문화재청 지들이 어쩌겠냐. 이거는 막을 길이 없다라는 플랜을 가지고 빠르게 입주를 속도내고 있다. 우리나라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착한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은 이를 허락해준 고위직 공무원 좀 구린내가 날 수도 있나? 이런 생각도 들죠.
사실 공산주의 국가 가면은 이런 거 얄짤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허물어버린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또 다른 주제죠. 요즘에 뉴스에서 따끈따끈하게 부동산 관련돼서 많이 나오는 제목이 되겠는데, 1기 신도시 신방가구 공급, GTX 신규 노선도 늘린다라는 주제죠. 뿐만 아니라 강남과 여의도권, 낮았던 아파트 전부 다 높이 올리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따라서 윤석열 정부 너만 믿는다. 4개월새 1억 6천 오른 일산이라는 제목. 요 강촌마을 정보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지역인데, 앞으로 거시적으로 좀 더 길게 보고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 투자를 하시거나 이사를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뉴스 보고 굳이 안 흔들리셨으면 하는 바람, 정보수 의견 전달 드리며, 또 하나 뉴스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소용없네. 압구정 38억, 여의도 20억, 신고가 계속된다. 이러한 뉴스 보면은 정부 욕하기 바쁘지만 사실 이들 모두 다 현금 총알 들고 이것들 사고 있어요. 굉장한 자산가들의 리그다. 어쨌든 돈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루빨리 2단계 레벨에 올라가기 위해서 오늘도 부단히 애를 써야겠다. 이러한 생각 들고요. 자, 코로나 오늘날 끝나가는 이 시점에 이러한 뉴스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오프라인 상권 꿈틀, 홍대 인근 상가 공실률 1분기에 0.9%로 뚝 떨어졌다. 마트에 가도 그렇고 호수공원에 나가도 그렇고 이제 좀 사람 사는 것 같은 느낌 드는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좋던 싫던 간에 어쨌든 제20대 대통령은 윤석열이 당선이 됐죠. 정보수가 과거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전 20년 정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늘날을 분석하시기를 권면드리고, 앞으로 엄청난 인구 감소를 예상해 봤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그 부동산 흐름, 정보수의 땅 따먹기와 함께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권면드리고, 이 모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두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구셨습니다. 안녕.